400년 서양 클래식의 깊은 전통도 5000년 한국 음악의 울림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과 한국을 이어준 보이지 않는 인연. 그리고 65년 전 먼 타국에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의 눈시울을 적신 단 한 곡의 노래. 그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를 울린 한민족의 깊은 혼. 지금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너 슈미트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피아니스트로 오늘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연주했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무대 뒤로 돌아와 피아노 악보를 가방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 연주에 무엇이 부족한 걸까? 공연 후 리셉션에서 지휘자 토마스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라이너, 오늘도 역시 완벽했어. 베토벤이 들었다면 감탄했을 거야. 지휘자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완벽함이 왜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 다른 단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형식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오늘 공연에 대한 리뷰를 확인했죠. 슈미트의 연주는 기교는 뛰어나지만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라는 평가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비평가들이 뭘 안다고 25년 넘게 갈고 닦아온 경력과 기술을 감히 평가하려 들다니.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젠 음악만이 남았죠. 가족이라 불리던 것들은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내 곁을 떠났고 이제 17살이 된 딸 한나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는 일도 점점 드물어졌고 그녀의 세상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케이팝인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음악 소리가 한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스피커를 끄며 말했어요. 이런 상업적인 소음을 음악이라고 부르지 마라. 한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봤죠. 아빠는 음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보만 읽는 로봇 같아. 엄마가 떠난 것도 당연해.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음악은 세월을 이겨낸 클래식뿐이지 요즘 나오는 유행가들. 길어야 몇 년 안에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거야. 한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아빠 연주에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 거야.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 서서 벽에 걸린 제 사진들을 바라봤죠. 세계 유수의 콩쿠르 우승자,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 최우수 졸업생, 독일의 자랑스러운 음악가. 화려한 타이틀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재로 들어가 수십 개의 트로피와 상패가 진열된 벽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장에서 오래된 LP판을 꺼내 턴테이블에 올려놓았죠.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졌어요. 그의 연주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창밖으로 베를린의 불빛을 바라봤죠. 먼 옛날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열정과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피아노만이 내 전부였던 그때, 음악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루빈스타인의 선율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베를린 필하모닉 연습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자 한국계 독일인 박민호 교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저명한 학자로 몇 번 학술 행사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연습 중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박 교수의 공손한 물음에 피아노에서 손을 떼었죠. 그가 건넨 초청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들을 위한 평화 콘서트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댐 100주년과 한국전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개최될 예정이죠. 슈미트 씨를 피아노 협연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초청장을 힐끗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떤 곡을 연주하게 되나요? 박 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래식 곡도 있지만 특별히 한국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베토벤이라면 모를까. 잘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민요 연주는 내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굳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죠.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곡이며 수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영감을 받았죠. 이 곡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요. 박 교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2주 뒤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연습을 계속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나에게 제안했을까? 내가 아시아의 음악과 무슨 상관이지? 그날 오후 지휘자 토마스와 커피를 마시며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거절했어. 내 커리어에 도움될 것 같지 않아. 토마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라이너, 솔직히 말해줄까? 내가 최근 음악적 감각을 잃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기술은 완벽하지만 영혼이 없다고 하더군. 이번 기회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그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토마스가 자리를 뜬 후 로비에서 우연히 라이벌 마르쿠스가 박민호 교수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 마르쿠스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제 기준으로는 기교가 부족했죠. 하지만 그의 연주에는 관객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경쟁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마르쿠스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현관문을 열자 한나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 한국 문화에 대한 발표 준비 중이에요. 고개만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박 교수가 건넨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내가 정말 음악적 감을 잃었을까? 마르쿠스가 내 자리를 차지하게 놔둬야 할까? 휴대폰을 집어들어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교수님, 라이너 슈미트입니다. 평화 콘서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참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아니면 자존심이 나를 이끈 걸까?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콘서트 일정과 리허설 계획, 그리고 아리랑 악보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악보를 프린트해 살펴봤고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한국 전통 선율과 서양 클래식이 융합된 흥미로운 구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내가 이런 음악을 연주해도 괜찮을까? 내 정체성에 맞는 걸까?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콘서트 준비를 위한 첫 미팅이 베를린 필하모니 연습실에서 열렸습니다. 박민호 교수와 한국에서 온 지휘자 김정우, 그리고 여러 음악가들이 모여 있었죠. 김 지휘자는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점지만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어요. 슈미트 씨,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음악적 역량이 이번 콘서트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의 과한 칭찬에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팅 후 박 교수가 아리랑 악보를 직접 설명해 주었죠. 이 곡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리랑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런 민요의 정서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이 곡은 한국의 영혼이 담긴 선율입니다. 테크닉보다는 가슴으로 연주해보세요. 박 교수의 진심 어린 조언에 무례하게 굴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단순한 민요에 무슨 테크닉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겉으로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악보를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는 선율이었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독특한 감성과 리듬이 느껴졌죠. 피아노를 열고 몇 소절 연주해봤어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유치한 곡을 어떻게 연주하라는 건지. 중얼거리며 악보를 덮으려는 순간 한나의 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나와 한국인 친구들이 모여 무언가를 부르고 있었죠. 귀를 기울이자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비웃으려던 마음이 순간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노래에 담긴 감정에 예상치 못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뭘 하고 있니? 한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아빠, 우리 학교 문화축제 준비 중이에요.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발표요. 한나의 한국인 친구 수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인에게 정말 특별한 노래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슬픔과 희망을 담은 노래죠. 수지의 말에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리랑이지?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독일에서도 엔자크 데이처럼 참전 용사를 존경하잖아. 한국에서도 아리랑은 역사와 감정이 담긴 노래래. 수지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교수가 왜 이 곡을 선택했는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 해도 클래식 음악처럼 복잡한 화성이나 정교한 구조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처음으로 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됐습니다. 방을 나와 서재로 돌아왔죠. 악보를 다시 펼쳐보니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어요. 단순한 선율 속에 깊은 역사와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열고 연주했죠. 이번에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멜로디의 흐름을 느끼려 노력했어요. 그러자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리허설에 참석했어요. 다른 음악가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르쿠스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규모 앙상블에서 연주하기로 했더군요. 우리가 눈을 마주치자 그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죠. 라이너,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니 놀랍네요. 당신 같은 클래식 순수주의자가. 그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음악적 도전은 항상 환영하지, 라고 받아쳤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지휘자 김정우의 지시에 따라 먼저 클래식 곡들을 연주했어요. 익숙한 영역이라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랑 차례가 되자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악보를 보며 연주했지만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 지휘자가 손을 들어 연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슈미트 씨,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아리랑의 한이 느껴지지 않네요. 한이라는 낯선 개념에 당황했죠. 한국인들이 말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번째 리허설이 시작되고 저는 아리랑을 다시 연주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관객석에 앉은 박민호 교수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죠. 연주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씨, 혹시 아리랑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가요? 사실 별 관심은 없었지만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민족의 슬픔과 저항 정신을 담은 노래가 되었죠. 한국전쟁 때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그리움을 표현했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내 연주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리허설이 재개되고 이번에는 한국의 소프라노 김미나가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선율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감정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그녀의 노래에 집중했죠. 그 순간 아리랑이 단순한 곡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김미나의 노래가 끝나고 박수를 치며 처음으로 이 곡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휴식 시간에 연습실로 돌아와 혼자 피아노를 열고 아리랑을 연주해봤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좌절감을 느끼며 악보를 노려봤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때 연습실 문 밖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었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리허설 홀 구석에서 마르쿠스가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제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감정적인 표현에 놀랐어요. 마치 피아노가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그가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듯 미소 지었어요. 미안해요. 들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어떻게 들리셨나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잘 전달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연주할 수 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 음악을 여러 해 공부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자존심이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연습실로 돌아왔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유튜브에서 다양한 아리랑 버전을 찾아봤어요. 전통 연주부터 현대적 편곡까지 수십 개의 영상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재미교포 피아니스트가 아리랑을 연주하며 눈물 짓는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에 의문이 들었어요. 단순한 민요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박민호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슈미트 씨,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약간 망설였지만 이 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했죠. 네, 가능합니다. 한국문화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 교수가 말했어요. 오늘 볼 전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사진전입니다. 독일군도 의료지원단으로 참여했죠.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독일이 한국전쟁에 의료지원단을 보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문화원에 도착해 전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의 참혹한 모습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 사진 앞에서 박 교수가 멈춰 섰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놀라서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젊은 한국 군인이 독일 의료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독일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 인연으로 전쟁 후 독일로 유학을 오셨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베를린에 정착하게 됐죠. 박 교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전쟁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과 독일은 시간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 시작된 문화의 교류는 이제 두 나라의 역사적 인연까지 되새기게 하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진정한 힘은 장르나 화려한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진심을 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음악은 진짜가 됩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며 더 많은 사진과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독일 의료진들이 한국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장면, 부상자를 치료하는 순간들까지. 이런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놀라웠죠. 한 사진 앞에서 박 교수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피난민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시 만날 희망, 이별의 슬픔을 담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리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감정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를 나오면서 박 교수가 말했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닌 민족의 슬픔과 희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피아노는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풍부한 악기라고 하지요. 당신의 피아노가 한국인의 영혼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이 곡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 테크닉을 넘어선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국문화원 방문 이후 제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리랑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고 딸 한나에게 다가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날 밤 한나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한나의 목소리가 들렸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나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너희가 부르던 아리랑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제 말에 한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컴퓨터 앞으로 가서 음악을 틀었어요. 아리랑의 선율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죠.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긴 멜로디네. 이건 전통 버전이고 요즘 K-팝 가수들도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한나가 다른 버전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으며 놀라웠어요. 전통 선율이 현대적인 편곡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죠. 이 노래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는 클래식처럼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나의 말에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딸이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말이 맞구나. 내가 편협했던 것 같다. 한나의 눈이 커졌죠. 아빠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배우는 중이야. 내게 더 가르쳐 줄래? 그날 밤 오랜만에 딸과 진정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의 음악적 취향과 생각을 존중하며 들었죠. K-팝이 단순한 10대 음악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고 메시지를 담은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다시 박민호 교수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의 자택으로 초대받았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한국 전통 악기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다 뭔가요? 호기심에 물었죠. 한국 전통 악기들이에요. 가야금, 장구, 해금 등이죠. 피아노의 한국 친척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 교수는 가야금을 들어 잠시 연주해 주셨습니다. 피아노와 다른 독특한 음색이 인상적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박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독일 의료진에게 치료받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아버지는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독일 의료지원단이 그를 치료하고 도움을 줬죠. 그 인연으로 전쟁 후 베를린으로 유학 오셨고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의 개인적인 역사가 한국과 독일의 관계, 그리고 이번 콘서트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교수님, 아리랑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연주하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죠. 박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리랑에는 한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어요. 한은 슬픔, 그리움, 희망이 복합적으로 얽힌 한국인만의 감정이죠. 그가 오래된 LP 레코드를 꺼내 틀었어요. 흘러나온 것은 피아노로 연주한 아리랑이었습니다. 이건 재미교포 피아니스트 김성준의 연주입니다. 그는 기교보다 감정을 중시했고 그 연주에는 분명 제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피아노는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당신의 피아노가 한국인의 영혼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박 교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김성준의 아리랑 연주를 다시 들었어요. 그의 피아노는 마치 인간의 목소리처럼 울고 웃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내 연주와 비교하니 확실히 달랐어요. 나는 완벽한 기술을 추구했지만 그는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피아노를 열었습니다. 악보를 보지 않고 기억을 더듬어 아리랑을 연주해봤어요. 테크닉에 집착하지 않고 멜로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그러자 조금씩 다른 연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변화의 시작을 느꼈어요. 평화 콘서트 하루 전날, 긴장을 풀기 위해 베를린의 상징적인 장소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동서 베를린을 가르던 장벽이 있던 자리, 이제는 통일의 상징이 된 이 공간이 언제 봐도 깊은 울림을 주었죠. 벤치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어요. 지난 몇 주간의 변화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리랑에 대한 거부감에서 시작해 점차 그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과정, 그리고 딸 한나와의 관계 회복까지. 문득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근처에 있는 음악학교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장소에서 이런 즉흥 연주는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학교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습실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바흐의 프렐류드를 연주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고 그러다 문득 아리랑 멜로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바흐에서 아리랑으로 선율을 바꿨어요. 처음으로 악보와 테크닉에 집착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연주했습니다. 호수처럼 잔잔하게 시작해 점점 격정적으로 변화하는 선율. 내 피아노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지나가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감동을 보았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같이 노래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제 피아노가 하나가 되어 음악학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후렴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즉흥적으로 시작된 연주가 어느새 작은 콘서트가 되었어요. 연주를 마치자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한국 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으로 참여했던 한스 밀러입니다. 65년 만에 다시 이 노래를 들으니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음악이 누군가의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젊은 한국인 학생이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아빠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어요. 놀라서 그녀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독일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가장 감동적인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댓글에는 감동받았다는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외국인이 연주한 아리랑 중 가장 한국적인 감성이 느껴진다. 이 피아니스트는 아리랑의 한을 이해했다 같은 댓글들이 있었죠. 한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연주가 처음으로 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그날 밤 박민호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슈미트 씨, 영상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내일 콘서트가 기대됩니다. 그의 축하에 겸손하게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처음으로 클래식의 테크닉을 넘어 진정한 음악적 교감을 이룬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 완벽한 기술 추구에 집착하면서 음악의 본질을 잃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일 콘서트가 기다려졌어요. 어떤 연주가 나올지,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처음으로 콘서트 전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베를린 필하모니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천여 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웠죠. VIP석에는 한국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 독일 의료지원단 참전용사들, 정계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공연 시작 전 분장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마르쿠스입니다. 그가 들어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라이너, 행운을 빌어요. 오늘 멋진 연주 기대합니다. 경쟁자였던 그가 이렇게 찾아와 격려해 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고마워, 마르쿠스. 그가 떠나려는데 문득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리랑을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없어. 조언해 줄 게 있을까? 마르쿠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음악은 완벽함이 아닌 진심이야. 오늘은 내 피아노가 아닌 내 마음으로 연주해.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고 첫 순서로 각국의 전통음악 연주가 이어졌어요. 한국 전통 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독특한 조합이 신선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랐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첫 곡은 클래식 레퍼토리였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연주했죠. 초반에는 평소처럼 완벽한 테크닉에 집중했어요. 모든 음정과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악장이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한국 작곡가의 현대 클래식 작품을 연주했어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 선율이 융합된 흥미로운 곡이었죠. 이 곡을 연주하면서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연주할 차례가 됐어요. 잠시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VIP석의 참전 용사들, 한국인 관객들, 그리고 맨 뒷줄에 있는 한나의 모습이 보였죠. 갑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악보를 넘기는 것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기교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진심을 담아 음악을 전하고 싶었죠.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려 첫 음을 연주했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눈을 감은 채로 연주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제 연주에 실렸어요. 한국 전쟁의 슬픔, 이산 가족의 그리움, 다시 만날 희망까지. 박 교수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참전 용사들의 사진, 한나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아노가 마치 인간의 목소리처럼 울고 웃고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연주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VIP석의 참전 용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연 후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그중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참전 용사임을 나타내는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한국전쟁의 의료지원단으로 참전했던 클라우스 바우어입니다. 65년 전 한국에서 들었던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떠오르는군요. 당신의 피아노가 그들의 너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답했죠. 한나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졌어요. 처음으로 아빠 연주를 들으며 울었어요.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박 교수도 다가와 손을 꼭 잡았어요. 슈미트 씨, 당신은 진정한 아리랑의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의 베를린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음악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음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역사와 기억, 감정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였던 거죠. 앞으로 제 음악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평화 콘서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수석 피아니스트로서의 위치는 유지했지만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했어요. 더 이상 테크닉의 완벽함만 추구하지 않게 됐죠.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콘서트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한 음악 전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는 300년 동안 발전해온 악기이지만 진정한 음악은 악기가 아닌 연주자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리랑을 통해 저는 테크닉을 넘어선 음악의 본질을 발견했어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악 브리지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클래식과 세계 각국의 전통 음악을 융합하는 새로운 시도였죠. 처음에는 일부 보수적인 단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점차 지지를 얻어냈어요. 과거 라이벌이었던 마르쿠스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적 다양성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죠. 아이들에게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딸 한나와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듣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관점을 존중했습니다. 한나의 K-팝 콘서트에 동행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음악에도 나름의 예술성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나도 제 클래식 공연에 더 자주 오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피아노를 연주해보자고 제안했죠. 한나는 어린 시절 잠시 배우다 관심을 잃었지만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부녀가 함께 연주하는 시간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한독 음악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양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함께 연주하는 프로젝트였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한국 음악을 접하게 됐고 제 레퍼토리도 다양해졌습니다. 박민호 교수의 은퇴기념 음악회가 열렸을 때 특별 초청 연주자로 참여했어요. 그날 피아노로 아리랑 변주곡을 연주하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시간이 지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한류로 시작된 문화교류가 이제는 양국의 역사적 인연까지 소중하게 인식하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장르나 기교의 완벽함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 교수님의 은퇴를 기념하며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5년 전 박 교수님이 제게 아리랑을 소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완벽한 기교만 추구하는 공허한 피아니스트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박 교수님은 제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셨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공연 후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한국인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슈미트 씨, 당신은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하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제가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리랑은 제게 단순한 이국적 멜로디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킨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리셉션이 끝나고 한나와 함께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젊은 음악가들이 서로의 음악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한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저도 돕고 싶어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우리가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길. 강의 물결처럼 계속해서 흐르고 변화하는 음악의 세계. 5년 전 그 아리랑의 선율이 제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차갑고 완고한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은 이야기였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